자, 소위 관련해서 팔렛박스, 소위 부정사례 보세요. 소위 부정사례. 처음에 있는 팔렛박스. 자, 1번 행정처분에 그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할 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이 경과했다는 건 뭐예요? 처분이 끝나고 없다는 거죠. 그죠? 자, 2번에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정기업소 갱신 허가 신청을 거부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죠? 이미 처분이 끝났죠? 취소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3번 토속 채취허가 취소 소송을 하는 도중에 토속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끝나고 없죠? 소송할 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4번에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중재재정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소송할 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죠. 5번에 5번 뭐 이런 거예요. 이병에서 일병되고 일병에서 상병되고 뭐 병장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비군되고 이게 단계적인 처분이에요. 근데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걸 취소하라고 소송을 한 거죠. 왜? 진급 거부 취소하고 진급하겠다 이거죠. 근데 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는 이미 예비군이야.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야. 이거 승소하면 병장은 돌아갈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처분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소송할 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10번도 봐봐요. 농지처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죠? 그 전 단계인 농지처분 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단계적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예전 단계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7번에 감액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6번, 7번 감액. 6번 판례, 7번 판례 감액의 동그라미. 감액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감액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소송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마이너스 200만 원 깎아주면 좋아요 나빠요? 1000만 원 내고 싶어? 800만 원 내고 싶어? 이게 좋죠? 이거 소송할 필요 없어. 뭘 소송해야 돼요? 지금 납부해야 돼. 감액된 원처분을 소송해야 되는 거지. 감액된 처분을 소송해. 감액을 소송해서 뭐해? 8번, 9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8번 직권 취소, 9번도 설치허가가 직권 취소된 거야. 직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취소 소송이니까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쟁송 취소예요. 소송 통해서. 소송하는 도중에 판결도 안 나왔는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이미 시켜줬어요. 취소되고 처분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취소시켜줬다니까? 근데 취소시키려고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이미 취소되고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수업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이해가 힘들 텐데 그냥 열심히 들어보세요. 지금 본 판례들은 어떤 거예요? 기간이 지났다. 판결 나기 전에 처분 끝나고 없는 거야. 그죠?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시켜줬어. 판결까지 기다려서 취소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단계적인 처분도 예전 단계야. 이미 끝나고 없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소위 있다 없다? 없어요. 넘겨보세요. 소위 인정사례. 자, 1번은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1번 판례.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집행이 정지돼 있죠? 그러면 소위 없던 것도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죠? 자, 2번에 임금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종료됐대요. 어차피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근무할 수 있어 없어요? 승소를 해도 근무를 못해. 왜? 계약 기간 끝났거든. 패소해도 근무 못해. 승소하든 패소하든 근무 못하지만은 승소하면 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근무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에 대한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근무는 못하지만 부수적 이익이 있죠. 소송할 이익이.
자, 3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제기를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이루어졌다. 자, 취소를 구하는 도중에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했다. 요 판례 조심해야 돼요. 기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하면 소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어쨌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의제결이 났죠. 그죠?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재결을 취소하고 나서요, 다시 사업 시행 기간을 설정받으면 돼. 사업 시행 기간 다시 설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익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업 시행 기간이 끝났더라도 승소하면은 다시 사업 시행 기간 설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소익이 있어요. 자, 4번에도 임금의 동그라미. 부수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은 요거예요, 요거. 반복되는 경우. 임시이사를 취소했어요. 임시이사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임시니까. 임시이사 바뀔 때마다 소송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임시라는 건 계속 바뀔 텐데, 반복될 위험은 소익이 있다. 요건 뭐, 시간에 온 적은 없고. 자, 우측에 있는 판례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가중처분 규정이라는 것들.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소익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엄한 처벌 받냐, 안 받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넘겨보세요. 소익 부정사례. 자, 1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근데 이격거리 위반으로 건축허가가 위법한 거야. 그럼 건축허가가 위법해서, 자, 칠판 보세요. 취소한들 이미 공사 완료됐다는 말 있죠? 건물이 생겼죠? 허가증 취소한다고 생긴 건물이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 2번도 마찬가지예요. 위법한 건축허가인데 이거를 취소한다더라도 이미 공사가 끝난 이유면은 소송할 이익이 없는 거예요. 3번. 이미 회사 정리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3번 뭐예요? 판결 나기도 전에 회사가 정리되고 없어요. 회사가 이미 없어졌는데 승소해서 뭐해? 없어진 회사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 4번. 대집행이 완료됐어요. 이것도 얘기해줬죠? 판결 나기도 전에 건물 철거되고 끝난 거예요. 승소한 대로 철거된 건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6, 7번 봤던 거고, 우측에 소위 인정 사례 보세요. 우측에 소위 인정. 자, 1번에 파면 동그라미. 당연퇴직 동그라미. 뭐 당연퇴직, 뭐 정년퇴직.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있었어. 왜? 파면 취소하고 복직하려고. 그죠? 근데 당연퇴직, 정년퇴직 60세가 지났어요. 복직 돼요, 안 돼요? 승소하면 뭐예요? 60세 지났는데 공무원 정년 60세잖아요. 파면 취소하는데 60세 지나면 복직 돼요, 안 돼요? 안 돼. 승소해도 복직 안 되고 패소해도 복직이 안 돼. 하지만 승소하면 본문 세 번째 끝에 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파면할 때는요, 퇴직은 못 받거든요. 복직 안 된 상태에서 승소하더라도 뭐는 돌려받을 수 있어. 이게 복직된다 이러면 틀리죠. 정년퇴직 60세 지났으니까 파면 취소한들 이미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복직은 어차피 안 돼. 네, 근데 뭐는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 그럼 소익이 있어, 없어요? 있죠. 2번도 마찬가지야. 지방의원이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요. 왜? 제명 취소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복직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기가 끝났어요. 지방의회 의원 임기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이고 나머지 다 4년이야. 국회의원, 뭐 시의원 다 4년이야. 어차피 복직돼요, 안 돼요? 복직이라는 개념은 없죠. 이미 임기 지났으니까. 지방의회 의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출마해서 다시 당선돼야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복직은 안 되지만 밑줄 친 거 보세요. 근무할 수 있는, 승소하면 근무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그동안 못 받았던 뭐 받을 수 있어? 월정 수당, 직무활동비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지방의 의원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이건 돌려받을 수 있잖아. 자, 3번 판례 감봉 동그라미.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다 동그라미. 승소하던 패소하던 이제 이미 공무원은 이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뭐는 받을 수 있어요? 감봉 당한 거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죠. 자, 4번에 대학 입학고사 불합격 처분을 소송하는 도중에
당해운도 입학 시기가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학 시기 지났으니까 우리나라에 타임머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 어차피 3월 1일 입학이란 건 이제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승소하면요. 3월 1일 입학은 못해도 그 다음 학기라도 학교 다닐 수 있잖아. 그 다음 해라도 학교 다닐 수 있잖아. 부수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원상복구 3월 1일 입학 이건 안 돼. 시기 지났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 다음 해라도 시험 안 보고 학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 자, 6번 판례 한번 볼까요? 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6번 판례.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 공장 시설물이 철거됐어. 이러면 소위가 없잖아요. 건물 철거됐다, 어떤 건축물이 생겼다 이런 소익이 없는데 얘는 왜 소익이 있냐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대요. 여기 있네요. 부수적 이익이 있어 없어요? 있죠.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미 공장 철거돼서 공장은 못해. 하지만 승소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다. 자, 7번. 채소가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임차인이 소송 도중 임야의 사용권과 수익권 허가 요건이 불비되었다. 소위가 없어 보이죠? 허가 요건이 결여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승소하고 허가 요건은 다시 충족하면 돼요. 승소하고 허가 요건 다시 충족하면 돼. 소위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소위 있어. 자, 8번에 군 입대를 다투는 도중에요. 입양 날짜가 도래해서 판결 나기 전에 군대 입대를 했어. 소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 군 생활을 하다가라도 승소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 자, 근데 여기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군 입대를 다투는 도중에요. 자진 입대했어요. 상당히 변태죠. 군 입대 취소하라고 소송하면서 스스로 지원해서 가버렸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판례인데 그 두 판례 소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자진 입대냐? 소송 도중에 강제로 끌려갔냐? 이 차이야. 자진 입대는 소송할 이익이 있어 없어요? 자진하면 스스로 간 건데 왜 안 가겠다는 걸 왜 다퉈? 왜 소송해? 그죠? 자, 9번 판례도 조심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건물 철거되고 완료되는 소위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왜 소송할 이익이 있냐? 그렇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처분 이런 거 소송할 이익이 있어요. 왜 있냐? 본문 네 번째 끝에 보세요. 위 각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행 처분이 발령되죠. 자, 칠판 보세요. 지금 당장에 보기엔 소익이 없지만 이걸 취소를 안 시키면 뭐가 발령돼요? 후행 처분들이 발령이 되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소익 파트 판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유형을 이론적으로 정하자면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제일 많죠. 파면을 시도하는 소송 도중에 이미 정년 지났어. 그래도 퇴직금 받아주잖아. 감봉이나 임금 인상 부분 이런 거 다투다가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래도 소익이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승소하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거든. 그죠?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 그래서 소익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세금 뭐 이런 거. 그죠? 다 봤고요. 이제 우측에 소위 부정 사례 보세요. 1번 사시 1차 불합격하는 도중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다 똑같아. 1, 2, 3번이. 2번 사시 2차 시험 불합격 다투는 도중에 합격했어. 3, 5, 4 국가시험 불합격 다투는 도중에 합격했어. 판결 나기도 전에 뭐 했어요? 합격했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4번 보세요. 형성적 재결 동그라미. 4번 판례 형성적 재결 동그라미. 위에 쓰세요. 인용 재결. 똑같아요. 판결처럼. 인용이라는 거는 승소, 구제 받은 거야. 소송 도중에 뭘 통해서 구제 받았어요? 재결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아버린 거야. 그럼 판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았으니까. 5번 봐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소집 해제 처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죠? 소집이 해제되었어요. 뭐하러 소송해? 소집 해제를 안 시켜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판결 나기도 전에 침해가 해소돼 버렸죠. 소집 해제 해줬으니까. 소집 해제 안 해주니까 소송했는데 소송 도중에 해줬잖아요.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넘김에 소위 인정 사례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고등학교 퇴학을 다투는 도중에 이미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검정고시 합격한 거랑 정상 졸업한 게 같아요? 전혀 다르지. 퇴학이라는 건요, 중학생이요, 맨날 도둑질하고 애들 폭행하고 이래. 그럼 퇴학될 수도 있죠? 없어. 중학교는 퇴학이란 게 없어요. 전학 보내지. 의무교육이야. 퇴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해.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퇴학당했다라는 건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취업도 곤란하게 하고요, 이미지도 안 좋게 하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하고 안 하고 떠나갖고 퇴학 다툴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퇴학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퇴학이라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야. 뭐 뻔하죠. 막 삥 뜯고 막 맥주로 머리 감아버리고 막 이런 그죠? 2번,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면이라는 거는 너 죄 없다야 용서해 줄게요. 사면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죄는 있지만 너 봐줄게, 이런 게 사면이야. 승소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 아닌 거죠? 달라요. 사면 당했다고 소송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면 당해도 자기는 승소해서 자기가 떳떳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소익 관련된 판례고요. 이제 우측에 가구제. 자, 요거예요, 요거. 집행정지. 자, 칠판 보세요. 집행한 것이 침해일 수도 있고요. 집행 안 한 게 침해일 수도 있잖아. 이건 해서 침해. 안 해서 침해. 한 거, 이게 처분이고, 안 한 거, 이게 거부나 부작용. 자, 이거를 급해서요, 판결 나기도 전에 이제 구제해 준다라면, 한 개 침해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못하게. 총조하면 되지. 한 개 침해면 못하게 하면 되잖아. 안 한 개 침해면 집행해주면 되잖아요. 처분해주면 되잖아. 한 개 침해면 못하게 하면 되고, 안 한 개 침해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집행정지. 안 한 거에 대해서 뭘 해주는 것을 가처분. 자,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행정청의 집행, 처분 또는 거부나 부작위 안 한 것, 시침해일 때 한 개 침해면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안 한 개 침해면 어떻게 구제해줘요? 해줘야 되죠? 안 한 개 침해니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처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처분은 법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법원이 처분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왜? 권력분립상 법원이 처분 못 하거든.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하잖아요. 집행정지할 수도 있고요. 행정청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가처분은 개념이랑 소송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 돼. 가처분은 뭐예요?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상처로 처분을 해주는 거야. 안 한 게 침해인 거에 대해서 가상처로 처분을 해주는 건데 법원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뭐는 할 수 있어요? 한 거에 대해서 정지시킬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이랬어요.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법집행이란 처분은 멈춰요? 똑같이 흘러가요?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판결 나기 전에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잖아요. 소송 제기하면 법집행이 정지돼요? 법집행 계속 진행돼요? 진행이 돼. 집행은 집행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결 나기 전에 끝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법집행은 법집행대로, 소송은 소송대로가 원칙이야. 그러면 집행정지라는 거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적인 거지. 왜 예외로 집행을 정지시켜요? 가만 냅둬버리면 어떤 경우들이 발생해? 판결 나기도 전에 집행이 다 진행되고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집행정지는 늘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주세요라고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이 아니야, 판결은 끝나는 거야, 이런 중간중간 하는 걸 결정이라고 해요. 신청이나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 집행정지. 신청해서 결정받던, 뭐 법원 직권으로 결정하던. 자, 집행정지는 신청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OX.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신청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자, 소극 조건이 있고 적극 조건이 있어. 책에 보면 그림으로 있죠, 그죠? 집행정지 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소제기 이유가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소제기 이유가 없어. 승소한다는 뜻이에요, 패소한다는 뜻이에요? 너 소송 제기 이유 없어. 승소예요, 패소예요?
패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야. 패소할 게 명백하면 안 돼. 왜? 어차피 패소할 사람을 뭔 집행을 정지해주고 말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집행 정지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유 없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패소할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첫 번째 요건은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요건이지 법에 규정된 요건은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 법에 규정된 요건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당연한 거죠. 뭐 공익을 줘야 하면서까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 정지해 줄 이유는 없는 거야. 두 가지는 적극적 요건이다, 소극적 요건이다. 적극적 요건이다 틀리게 나와요. 소극적 요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정청이 입증하는 거죠, 그죠? 누가 입증한다, 이것도 이제 막 틀리게 나온다고. 적극적 요건은 신청이 입증해. 적극적 요건. 본안 소송 중요하다. 본안. 그럼 봐봐요. 본안은 언제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 본안은. 충족돼야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안 심리 도중에 뭘 하는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하는 거죠. 왜? 기본적인 소송 요건 막 대상 적격도 못 갖췄어. 막 원고 적격도 없어. 근데 뭔 집행정지를 해?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지 집행정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피고 적격도 없는데 무슨 뭐 집행정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정지 신청은 소재기 전에도 가능하다. OX? 소재기 전에 가능해요? 안 돼요? 뭐 도중에 하는 거야? 본안심리 도중에 하는 거라니까. 소재기 전에 어떻게 해? 본안에서 하는 건데. 두 번째, 처분이 존재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처분. 집행이 있어야 정지도 하지. 이렇게 집행이 없으면 이 정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없는 걸 어떻게 정지해?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이 있어, 없어요? 집행 자체가 없는데 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 정지 할 수가 없어요.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급하니까 하는 거. 회복이 안 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 판결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판결 나기 전에 뭐 미리 정지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 가상적 구제는요, 판결시까지만 가상적으로 해놓은 거야. 영구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잠정적이야. 왜? 급하니까. 왜 급해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판결 나기 전에 끝나버리죠? 소송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정지시켜놓고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달리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막 회복이 안 되는 손해여야 되는 거지, 회복이 되는 손해면 판결 나고 회복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복이 되는 손해면 뭐하러 뭐 판결 나기 전에 저런 걸 해요. 판결 나고 나서 해결해주면 되지.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통상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얘기해요.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해도 회복이 안 되는 유무형의 손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상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는 건 뭐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근데 돈으로 해결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손해일 수 있어요. 요런 문구가 들어가. 요런 문구가. 중대한 경영상. 예를 들어볼게요. 과징금 2억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납기일이 2억 부과하면 뭐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과태료 뭐 부과하면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게 있잖아요. 2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어. 근데 2억 납부하기 싫으니까 취소하라고 소송 제기했겠죠. 소송 도중에 2월 15일 도래했어. 판결도 안 나는데 2월 15일 도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억 내고 판결 승소하면 돌려받으면 되잖아. 회사가 못 돌려받는 거지만. 그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나기도 전에 납기일이 도래했으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 부정지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판결 나고 나서 승소하면 2억 돌려받으면 되잖아. 금전보상이 되잖아요. 냈던 거 돌려받으면 되잖아. 승소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미 회사 망하고 없어요. 2억 내니까 회사 망해버렸어. 그러면 돈 돌려받아서 뭐해? 회사 망하고 없는데. 그런 게 뭐예요? 충당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도 그걸 정지시켜놔야 돼. 어떻게? 판결할 때까지 2억 납부를 정지시켜 놓는 거지. 그리고 승소하면 계속 안 내버리는 거 회사는 그때 가서 내면 되잖아. 판결 나기 전에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회사 망해버려. 그죠? 뭐 이런 거. 금전보상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례가 군 입대. 판결 나기 전에 입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행정지 신청해서 판결 이후로 입대를 밀어놓으면 돼. 입찰 참가 뭐 이런 거. 입찰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죠? 판결 나고 이미 입찰 다 끝났는데 그때 뭐 입찰 하지도 못하지. 일단 입찰하게 해주고 판결에 따라서 달려하면 되잖아. 교도소 이전 이런 거. 판결 나기도 전에 뭐 교도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나와. 교도소 이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다 안 본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게 다 보는 것들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한 사건들이 지금 정문 판례들이. 사실관계를 안 물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보냐 안 보냐인데 이 교도소 이송 뭐냐면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킨 거예요. 안양은 경기도에 있죠. 진주는 경남인가 그렇지? 제가 옛날에 서울역에서 진주 가는 기차를 탄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옛날이야. 한 20년. 진주교도소 안 가는 그때 거기 무슨 훈련소가 있었는데 공군훈련소 뭐 이런 거 하여튼 있었어. 그래서 기차 타는데 제가 밤에 탔는데요. 7시인가 도착했어.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10시간 정도 걸려. 예전에 무궁화야 통일호야 뭐 탔는데. 그러니까 안양에 있으면서 소송했다는 건 그 근처 변호사랑 쌍방 교섭하면 변론하면서 했겠죠. 진주로 가면 변호사가 접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지. 한 번 만나려면 막 기차 타고 막 10시간 내려가가지고 보고 막 뭐 증거자랑 적어와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 이 공격방어 너무 불편해지는 거야. 그 판결 나고 교도소 이송시켜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판결 나기 전까지 정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런 요건이 충족돼야지 뭘 해줘요? 집행 정지를 해줘.
그게 아니면 뭐가 원칙이에요? 정지가 원칙이야, 부정지가 원칙이야. 집행은 집행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흘러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은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에서 판결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집행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뭐가 원칙이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은 집행을 정지시켜 주더라. 왜? 판결 나기도 전에 끝나버리면 소익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 막으려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행정지라는 것도 배웠고요. 사실 우리는 소송 요건은 이미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소위까지. 그죠? 그럼 이제 본안심리로 넘어온 거죠. 소송 본안. 소송 본안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뭐 하는지 따지는 거야. 위법한지, 적법한지. 이게 소송 본론이잖아요. 근데 본안심리는 여러분 교재 봐서 알겠지만 반페이지밖에 없어요. 단독문제 시험 나온 적이 없어. 위법하냐, 적법하냐 따지는 게 본안심리다. 끝이야. 위법하다라는 건 뭐예요? 법규로서의 성질이 있는 규범을 위반하면 위법이죠? 법규로서의 성질이 있는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안심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본안심리 과정에서요. 집행정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소변경. 이런 사이드 제도가 시험에 나와요. 본안심리 도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본안심리 도중에 소송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소변경으로 가볼게요. 소변경. 소변경. 큰 5번 소의 변경.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자, 소 변경 보면요. 그 그림 있죠, 그림. 소 변경 밑에 쓰세요. 피고 경정을 수반하기도 함. 피고 경정을 수반하기도 함. 소송이 바뀌면 피고 경정 뭐가 덩달아 바뀔 수도 있어요? 피고도 덩달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소송이 바뀌어도 절대로 피고의 변경은 없다. OX. 소송에 따라 피고가 다르거든요. 소송이 바뀌면 피고도 덩달아 바뀔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소변경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소송들끼리 소송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바꿔서 소송에 대한 처분이 바뀌니까 소송도 덩달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 보면 소 종류는 무슨 소송끼리 바꿀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항고 소송 중에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당사자 소송.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이 세 가지, 처분을 취소해라, 처분이 무효다, 부작위 위법하다, 이게 항고소송이고,
당사소송까지 합쳐서 요 네 가지가 주관 소송이야. 자기 관련된 거 다투는 거야. 얘들끼리 이 네 개끼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소종류의 변경이에요. 정말 유치한 질문.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OX.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못 바꿔요? 얘들끼리 바꿀 수 있다니까. 얘들끼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기관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OX. 기관 소송 있어 없어요? 네 개끼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종류의 변경이에요. 소변경 왜 인정하겠어요? 원고 편이죠. 지가 하고 싶은 소송이 있는데 잘못 제기한 거야. 그럼 소송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비경제적이잖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다시 해라 이러면 요건 다 따져야 되지 뭐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절차 보세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바꿔주는 거지. 그냥 막 바꿔주는 거 아니야. 신청이 있어야 바꿔줘. 그죠? 자, 이거는 법원 직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신청으로밖에 안 돼. 왜? 쥐가 하고 싶은 소송하게 해줘야 돼. 법원이 취소소송 제기했더니 법원이 야, 너 뭐 취소를 받냐? 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구제야. 쥐 받고 싶은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신청으로밖에 안 돼. 소송 바뀌면 끝나요? 바꿔서 진행돼요? 바뀌어서 진행되죠? 신청에 대한 법원의 뭐예요? 결정이에요? 판결이에요? 법원의 결정으로. 그럼 제가 얘기해줬잖아. 재판이라는 게 결정이 있고 판결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끝나버려. 이거는 소송 바꿔서 계속 하려고 바꾸는 거잖아. 그런 건 중간에 하는 건 결정이야. 불복수단도 다르다고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해. 자, 그래서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변론 종결한다는 건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변론 끝나면 판결 나지. 판결 나서 뭐 이제 와서 바꿔. 끝났는데.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해서 결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보세요. 처분이 바뀌어 소송이 바뀌었죠? 처분이 뭐예요? 소송의 대상이 다른 거로 바뀌어버리니까 소송도 덩달아 바뀐 거야. 소의 대상이 과세 처분에서 무슨 뭐 변상금 부가처분으로 바뀌었어. 그죠? 처분이 바뀌면 소송도 이제 덩달아 바뀐 거예요. 자, 요거는요, 위에 있는 유형과 달리 소송 하나가 빠졌어. 무슨 소송이 빠졌어요? 무슨 소송이 빠졌어요? 부작위 소송이 빠졌죠. 그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안 한 부작위예요? 얘는 처분이 없어요. 안 한 게 대상이에요. 부작위 안 한 거. 처분 없는 게 대상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처분이 바뀌어서 소송이 바뀌었는데 부작위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다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의 부작위 확인 소송은 논리상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바뀔 수가 없잖아.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처분이 변경됨을 안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바꿔달라고 신청해서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측 여백에 요거만 정리하면 돼요. 자, 소변경이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 소변경은 이런 거잖아요. A라는 소송을 B라는 소송으로.
그러면 예전 소송을 구소라고 바뀐 비소송을 신소라고 해요. 그럼 이 예전의 구소는요, 취하된 것으로 보고요. 변경된 신소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봐요. 언제부터? 얘는 소 변경 시부터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소 변경 시부터 이러면 소 변경할 때 요건 새로 다 따져야 돼. 그럼 뭐하러 받고 새로 제기하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새로 요건 따져줄 필요 없어. 그 의미는 안 물어봤어. 요즘 책도 없고. 소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소는 변경 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예요.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간주해줘.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간주해줘. 예전 소송은 취하되고 없는 거로 보죠? 이런 판례가 있어요. 구소에 대한 취하 신청은 유효하다, OX. 이미 취하되고 없는데 취하 신청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구소에 대한 취하 신청은 아무 효력도 없어요. 이미 취하되고 없다니까. 변경되는 순간 없어져요. 뭔 없어진 걸 뭐 취하라고 어떻게 신청해? 우리 효과. 자, 이 정도 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요. 심리의 대상을 배운 거야. 요건을 심리하죠? 본안을 심리하죠. 뭘 안 배웠냐면 심리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건 아니잖아. what을 배웠지. 뭐를 심리하는지를 배웠지. how, 어떻게 심리하는지 배운 건 아니잖아. 어떻게 심리하냐? 요건은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요. 직권으로 조사해요. 본안은요. 이거 법원이 안 해. 원고 피고 당사자가 해. 요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파트가 심리 뭐 처음권주의부터 나와있는 심리방 16번. 자, 그러니까 본안 심리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원고 피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어떻게? 원고 피고에 의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당사자에서 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 시작과 종료. 이거 당사자가 정해요. 소송의 개시와 종료를 당사자가 정해요. 자, 물어볼게요. 사법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1편부터 몇 번 나오는데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법원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소송 제기를 해야지 시작되는 거고 소취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기다리는 판결 나는 거고 당사자가 정한 거 할지 말지. 됐어요? 법원이 심리할 범위도요. 당사자가 정해줘요.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불고, 불리, 고하지 않으면 심리 못해요. 왜 그러냐? 자, 봐봐요. 기존 처분이 침익적이니까 소송했겠어요? 수익적이니까 소송했겠어요? 침익적이니까. 이 침해가 마이너스 200이라고 쳐. 근데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300이야. 판결이 더 침해적이죠? 기존 침해가 마이너스 200인데 판결하니까 마이너스 300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더 침해적인 판결이 나오면 누가 소송해요? 겁나서. 그러니까 모든 소송에 심판이든 소송이든 모든 이 구제수단의 전제는 더 불이익하게 못 바꿔요. 더 불이익하게 못 바꿔. 더 불이익하게 못 바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한 만큼만 심리해야 돼. 고하지 않으면 분리, 심리도 못 해요.
결국 심리 범위 누가 정해요?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 심리 범위를 당사자가 정한다를 뭐라고 해? 처분권주의. 자, 그 다음에 이 위법적법에 대한 본안 심리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해서 진행돼요. 이 변론 공개적으로 할까, 비공개적으로 할까? 모든 소송이 공개야, 공개. 공개 재판이야. 구두 변론일까요? 서면 변론일까요? 구두 변론이에요. 당사자 변론에 의하는 거예요. 이 위법한 적법한지 증명 입증 이런 거 당사자 변론은 어떻게 해요? 구두로 공개 재판. 됐어요? 근데요,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국민이고요, 피고는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야. 이 원고 피고 당사자에 의해서 변론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누가 불리하겠어요? 피고는 국가기관이에요. 원고가 당연히 불리하겠죠. 정보 수집력이 국가기관이 훨씬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변론이 원칙이지만 원고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법원이 보충적으로 직권 탐지를 하기도 해요. 법원이 증거자료 탐지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보충 활동이야? 보충 활동이야. 뭐가 원칙이에요? 원고 피고 당사자가 변론하는 게 원칙이야. 당사자 변론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 직권 탐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법원 직권 탐지주의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도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도 탐지할 수 있어요. 됐죠? 법원이 보충적으로 직권 탐지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국한된다. OX. 주장하지 않으면 탐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변론 과정에서 주장 책임. 원고인 국민은요, 자기를 침해한 처분이 어떻다고 주장해요? 위법하니까 취소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피고는 지가 한 처분이 어떻다고 주장하겠어? 이건 정말 유치하게 이렇게 시험 나오죠. 본안 심리상 주장 책임은 위법 적법에 대한 주장은 없다. OX. 그게 주장의 핵심이야. 뭐 어떻게 아니라. 되게 유치하게 나온 거고, 그죠?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주장만 하면 뭐 입증을 해야지. 이게 이 중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게 입증이에요. 입증 누가 하냐? 입증 책임 분배되어 있어요. 각자 입증하는 거예요. 각자. 지가 유리한 거 각자 입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 분류설. 민사소송이 법률 요건 분류설. 민사소송과 동일해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누가 입증해요? 각자 입증하는 거야, 각자. 분배돼 있어. 요건에 따라 달라. 각자 입증한다는 뜻이야. 이게 다우설 판례예요.
근데 소수견해 이런 것도 있어요. 원고가 다 입증해라. 피고가 다 입증해라. 독자성서. 원고가 다 입증해라. 아니죠. 분배돼 있죠. 피고가 다 입증해라. 아니죠. 원고 피고 분배돼 있죠. 독자성세란 건 무슨 뜻이냐면 민사소송과 달리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민사소송과 달라요.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민사소송이랑 똑같아. 독자적이지 않아.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분배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리하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어떻게? 요건은 법원 직권으로 심리하고 본안은 당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당사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게 처음 건 중에 개시 종류 당사자 정하고요. 심리 범위 당사자 정해줘요. 그 다음에 변론, 누구 변론? 당사자의 구두 변론이 있어요. 법원이 아니죠. 당사자 구두 변론. 공개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법원 직권 탐지가 보충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처분이 자기를 친한처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누가 입증해요? 각자 직권주의가 유리하다. 그죠? 원고가 다 입증한다, 피고가 다 입증한다, 다 틀려요. 독자적 의도 하나, 민사소송과 똑같아. 그죠? 자, 이렇게 변론이 종결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쉬었다가 판결의 종류와 효력을 배우면 끝나요. 판결의 종류와 효력.